며칠 얼마 전에 미합 중국 대통령의 그 트위터.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뭐를 했냐면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를 막아내자는 쪽에서 관련된 그 페이지들을 전부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경고도 없이. 그래서 이제 폭거지 폭거. 그죠. 근데 이게 WW의 세계가 WWE의 세계가 사실은 상당히 아주 스텝 이 단계를 거쳐서 몇 단계 좀 우리가 예, 단계가 크게 나눠서 한 있잖아요. 두 단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2010년까지 하고 2010년 이후라. 예. 근데 2010년까지를 보면 이게 개돼지 양산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이 인터넷이. 그렇죠. 예. 일단 2010년 전까지도 그 전에 1970년대 말에서부터 1994년까지 한 5, 6년 동안도 인터넷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예. www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주요 대학과 정보기관들이 중심이 된 실험적인 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뭐 서버 사이 통신하고 이메일에만 사용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94년부터 2010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접속이 상용화됩니다. 이게 완전히 대중화 넘어가고 www 소통이 시작이 되고 망 서비스라고 하는 게 94년도에 그게 되죠. 예, 94년도에 네. 이거 뭐 여러분 권한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구성한 망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을 한 해가 94년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해가 www가 시작된 해입니다. 시작됐죠. 그리고 시작되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어디 달라붙었냐? 게시판에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이제 게시판은 이게 막 떠드는 놈이 최고야 거기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내 그냥. 그래서 게시판은 이게 개돼지로 가는 그 성향이 있어요 좀.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이게 그걸 게시판이 되니까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그러니까 디지털을 잘 운용하는 쪽하고 문맹자하고 디지털 문맹자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생기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일종의 디지털 인터넷 마업 폭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에 그때만 해도 동네에 PC 수리점, PC 컴퓨터 무슨 서비스 업체 이런 거 꽤 있을 때예요. 예. 거기서 하루 종일 전화 받으면서 그 고객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 한다고. 사용자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킨 다음에 좀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 윈도우 열은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창문 열어놨어요. 그거 맞죠. 예를 들면 마우스 좀 흔들어 보세요. 이거 마우스 고장 안 나요? 마우스 흔들면 그러면 이제 대답이 그 창 말고요. 컴퓨터하고 윈도우요. 그러면 그거요. 그다음 마우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그 수류탄 아니거든요. 막 흔드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문맹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가 방 안에다가 PC 꾸며놓고 그거 한다는 거가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그거 왜 해. 그래서 디지털 문맹과 디지털 사용자의 갭이 굉장히 넓었었어요. 2010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니까 디지털을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하는 쪽의 젊은 애들인데 그게 또 게시판에 가서 몰려 있으니까 게시판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인터넷 폭도, 게시판 폭도가 양산돼요. 그래서 좌파들은 또 이제 직접 전자민주주의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열렸다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최근에 상태가 다른 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폭도가 양상이 되니까 악마의 내러티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친중 글로벌리즘 하게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 뭐야 그래도 동양의 정신이 있고 서양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동양의 주체성을 찾아야 되고 유구한 중국의 역사 얼마나 말이 잘 먹힙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자님들 너무 불쌍해요. 착취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잠깐만 노숙자의 상당의 그 뿌리가 스스로 일감을 안 찾는 거거든. 자유인이 그렇죠. 되고 싶은 거거든. 제가 옛날에 노숙자 될까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타겟이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야. 길기후가 온화하고 막잖아. 따뜻하고. 그래서 농담이 아니에요. 그 노숙을 하기 시작을 하면 100% 자유인이 돼요.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자, 그럼 노숙자 중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노숙이 된 경우가 있고 자기를 관리를 안 해서 자유인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코올 중독인으로 가는 노숙자도 있잖아. 많죠. 그러면은 마약까지 해서. 그걸 두고서 뭐 다 불쌍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요 이 동물 사랑 그걸 안 보거든.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저 동물 모든 생명체는 결국 나고 살고 죽는 건데 저 동물 그냥 저렇게까지 위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저 약간 그런 경우에는 어떤 오골오골해서 불균형인데 자기한테 결핍된 걸 과잉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부분이죠. 이런 문화가 막 퍼져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뭐 친일파 죽여라 뭐 이렇게 바람 잡고 이 친중 글로벌리즘 퍼뜨리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 세상은 그거하고는 사실 그것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인터넷이 확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뀐 지 1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넷밥, 그러니까 인터넷 폭도에서 인터넷 민중, 인터넷 개인화된 민중으로 등장하기 지금 막 시작해요. 혼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그 넷마업에서 다시 이제 개인화된 SNS 세계로 돌아가고 이제 이행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게 이제 기기로 보면 스마트폰이랑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굉장히 오래 쓴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이었습니다. 세계 두 번째 스마트폰은 2009년에 나온 삼성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2010년쯤 돼야 저도 스마트폰을 2010년, 11년에 산 것 같거든요. 저도 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10년인가? 결국 보면 지금 다들 스마트폰 좀 오래 쓰는 사람들은 2개, 많이 쓰는 사람 한 4개, 서너 개 이렇게 한 2, 3년 만에 교환했다거나 그런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경부터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PC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을 하니까 아까 말한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문맹자 사이에 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써 스마트폰을. 저 스마트폰은요 매일 확인하고 그거 외에는 사진도 잘 안 찍거든요. 이제 일에서 조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나이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잘 쓰셔. 이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마트폰은 스마트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본인의 관심을 가지고 참 고급 장난감이죠. 고급진 기기죠. 기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 용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 www의 통신 방식을 HTML이라고 합니다. Hypertext Marked Language의 줄임말인데 이것이 쭉 발전을 해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TML5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 www 즉 브라우저와 앱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게시판 같은데
동영상이 붙어 있으면 파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 곰플레이어든 무슨 말 플레이어든 맞습니다. 예. 윈도우 미디어든 이 플레이어에서 다시 열어야 돼요. 재생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자면 HTML5의 특징이 뭐냐면 브라우저와 앱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은데 이 표준이 2008년부터 준비돼서 2015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도 2010년쯤이 돼야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그 기기의 성능을 100% 이용한 새로운 WWW HTML5가 작동한 것도 불과 한 6,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사용자가 돼서 소통과 정보지식 획득과 저작을 자기가 뭐 콘텐츠 만드는 거 그렇죠. 이것까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뭐냐면 민중이 개인이 된 거고 개인이 민중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건 한 우리 저 백모생 고인류하고 이야기 11,000년 만에 11,000년 만에 거의 10,000년 만에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잠재적으로는 민중과 엘리트의 장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러면 민중과 엘리트의 장벽 언제 생겼냐? 빙하 녹은 다음에 생겼거든. 그럼 11,700년 전부터 생긴 거 이게. 그 네트워크가 대규모가 되니까 빙하 녹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화가 된다고. 시작됐어요. 예, 그러면 자유와 진실에 수렴한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에 방해꾼들도 있고 지금은 하지만 여러 이겨낼 가지 수 뭐. 있다고요. 이게 2008년 광우병이요. 예. 광우병 선동. 그다음에 2010년 천안함 루머 선동. 그때 여론조사에 보면요. 예. 전 국민의 8, 90%가 천안함이 한국군 혹은 미군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2010년에. 게시판 때문에. 그다음에 그 또 뭐 트위터 다른 때문에. 트위터 그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없었고요. 네. 트위터가 우리 쪽에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2010년에. 저쪽 왼쪽 애들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게시판으로 때리고 트위터로 때리고, 때리고 한결의 오마의 경향으로 때리고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락해갖고 천안함이 그 한국군 혹은 미군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했죠. 근데 자 이런 게 지금 먹히냐고요. 안 먹혀 이제는. 이렇게는 안 먹혀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먹죠. 안 먹혀요.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개인화되면 진실에 수렴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민중이 개인이 되면서 개인이 민중이 되고 민중이 개인이 되면서 민중과 엘리트 사이에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걸 이 얘기 길게 왜 하냐? 이 얘기 길게 왜 하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싸움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국이라는 건 엘리트와 민중의 공화거든요. 공화죠. 예.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the public business를 성립시키는 거거든. 공적 비즈니스를. 국가와 사회 운영이라는 공적 비즈니스를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 조화롭게 성립시키는 것이 공화예요. 그게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적 비즈니스가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공적 비즈니스가 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사진 처리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물리적으로 안개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이런 공적 비즈니스를 이 힘든 비즈니스를 왜 하게 됐는데 보면 현존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그렇죠. 미국은 조금 달라요. 외부로부터 위협이라기보다 미국은 그거 안 하면 사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예. 전통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이민자 사회여서. 예. 그래서 이제 공화를 성립시킨 건데 이게 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특히 20세기 들면서 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미국 민주주의, 미국 공화의 핵심적인 요인, 추측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미국이 국제 독일 제국, 그 다음에 나치, 예. 그 다음에 소련, 일본, 냉전, 이 뭐 나치와 일제, 뭐 이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미국이라는 공화국을 20세기 내내 유지시킨 뿌리인데 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진 20년, 공백이 생긴 20년이 있다고 이게. 예, 그때 공백의 20년. 그때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그 자들이 이제 찬탈을 돈으로, 하고 들어온 거야. 또 정보로 뭐 이렇게 해서 찬탈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엘리트가 네.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게 연대를 넘어서 일종의 카르텔이 되어버려요. 예, 그 글로벌 차원에서 엘리트끼리 예. 다이아몬드 숟가락끼리 카르텔 짜갖고 미국도 약화시켜 서유럽 국가도 약화시켜 우리끼리 해먹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랑 손잡고 해먹자. 주권국가 약화시키려니까 악마의 내러티브 퍼뜨리고 그렇죠. 국자랑 손잡자. 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1900한 60년 베트남 전쟁 뭐 그다음에 냉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내부적 공화 체제의 기본 기제가 잘 작동을 했는데 냉전 종식되고 90년에서 한 20년 동안 완전히 네. 되면서 국내적으로 그동안 제일 사실은 정치 구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뭐 엘리트와 민초호 민중의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벽이 생겨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 위협이 없어지니까 1990년에서 2010년까지 한 20년 동안 외부 위협이 안 느껴지니까 이 엘리트가 타락을 해갖고 글로벌 네트워크 짜갖고 자기들이 회쳐먹는 세상 만들겠다 이러고 이제 튀어나간 거예요 이게. 집 나가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저기 변호사님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 한 VOSS 가치지향 주권 국가의 소위 말하자면 서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부로부터 원래 있었던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공화주의에 맞게 다시 복원시키는 그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이 나서 가지고 공화국을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 각 국가의 애국 민중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만국의 애국 민중이요 투쟁하라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제대로 된 엘리트가 새로 생겨날 거고 이 제대로 된 엘리트는 결국 뭐냐면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겠다. 각 나라를. 우리나라를 전부 자신의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나가면은 중국이 족쇄가 쳐져서 중국이 작살이 나고 변화가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인류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험이 없어진 상태가 돼요. 주권이 다른 방식으로 밑에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인유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화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로부터의 중국까지 길들여지면 순치되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없어지는 상황까지 각 주권국가를 강화해서 나가다 보면 그게 중국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CPDC 아니에요? Present Danger China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배넌이 아니 배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범털 그 원로들이 만든 게 현존하는 위협 중국 대응위원회죠. CPDC.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China. 그렇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협 중국이 없어진 다음에도 이 각 국가의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새로운 민중주의 또 그것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대로 된 엘리트 요 새로운 체제는 그 다음번의 세상을 감당할 만할 거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행할 수 있냐 없냐 게임이야. 그 지금은 이제 거꾸로 지금 이런 방식의 사상입니다. 의식, 가치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전략. 그건데 이제 지금 이제 마음이 갈급하고 위기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1984 혹은 중국 공산당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서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위기감을 느껴야죠. 근데 그 내부를 보면은 이걸 다시 말하자면 각성을 하고 새로운 공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하자면 기운이 동시에 있고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하자면 글로벌 그 올리가르키들이 혹은 글로벌리스트들 혹은 글로벌 과도 체제를 꿈꾸는 자들, 글로벌리즘 엘리트들. 그 사람들 뭐 이익을 챙기고 지배력을 확장하고 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얘들의 단점은 뭐냐면 그래도 현실에서는 국가별 선거에서 결판 난다야. 그렇죠. 그리고 현실의 국가별 선거에서는 애국 민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가 이 싸움이 갈급해도 예. 기본적인 틀은 예. 굉장히 문명사적이고 세계적 규모의 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좁혀갖고 이 문맥을 보질 못하면 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국의 애국민중, 개인화된 애국민중, 또 투쟁하라. 민중화된 개인들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각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 자, 이런 개인화된 민중, 애국민중의 싸움이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고 새로 있다고 시작이 보여요. 되죠. 새로운 예, 차원이죠. 아마 어제입니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정식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요한 국가 전략 문서 같은 것들을 공개를 안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문명적 이 싸움의 선은 인도 태평양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든 그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예, 이게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략 보고서가 저거예요. 중국이 미국한테 심각한 위협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길들이지 않으면 미국 큰일 난다. 결국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한테 야, 너 중국 간첩 같은 놈 아니야? 그렇지. 너 미중 미러를 복원을 하려고 너 한번 시도해봐. 그래서 네 정체를 드러내봐. 그렇죠. 그러니까 엉금엉금 그냥 구렁이 담 넣듯이 미중 미러를 시도하지 못하게. 미중 미러를 시도하려면 트럼프가 대못 박아놓은 그 전선 그 방어벽을 하나하나 다 깨야 돼요. 깨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때마다 표가 깎여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죠. 네. 그리고 폼페이오가 네네. 하나의 중국을 더 이상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자면은 중공을 하나의 중국으로 대접을 해줬던 원칙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대만의 독립이는 대만을 주권국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정책을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못 박는 거죠. 대못 받는 거죠. 예, 바이든 너 그냥 구렁이 담 넣듯이 미중 미러를 못해. 우리가 이미 뿌리를 박아놓은 이 장벽을 하나하나 깨뜨려야 돼. 그 깨뜨리는 과정은 너의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야. 일종의 적으로 다른 거죠. 예. 바이든을.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보면 바이든이 이때까지 트럼프를 공격할 때 트럼프는 분열의 정치, politics of identity를 하고 있다. 나는 통합과 치유, 통합과 치유, 힐링. 그게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래놓고서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저 이거 보면서 트럼프 쪽 혹은 가치지향 애국민중이 이긴다고 보는데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야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트럼프 발언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법과 질서 지켜야 되고 국가 지킨다.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미국인이라는 그 통합성 지켜야 되고 미국이라는 국가적 비즈니스는 유지돼야 된다. 근데 바이든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예, 바이든 쪽은 뭐예요? 저쪽에 이제 숙청해야 된다. 즉 예. 친 트럼프는 모조리 숙청해야 된다. 예, 7,400만 명 숙청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까지 안 돼서 문역대했던 소위 브레인 와싱 그러니까 재교육해야 된다. 재교육해야 된다. 재교육. 뇌를 그냥 싹 세척을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까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참 아이러니죠. 네, 그리고 뭐 저 CNN에 뭐 이상한 자 하나 출연시켜.
그래서 이 반유태주의 테러리스트죠. 예, 예. 연출시켜가지고 이제 막 또 부추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광분을 해서 날뛰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탄핵한다고 날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이번에 그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못을 받고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위대한 리셋 혹은 뭐 글로벌 리셋 그거 다 엉터리야. 안 돼. 호주는 예, 찬성 안 해. 찬성 안 해. 그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그렇죠. 다보스 포럼 다보스 겨냥한 포럼이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트럼프를 박해하고 있는 빅텍들 주가가 뭐 시총액이 뭐 10몇 %씩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12 거의 13% 가깝게 12.몇 %는 빠지고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법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예,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이제 싸움이 예, 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 와중에 용감한 그 조지아 출신의 마조리 그린이라는 요번에 당선된 미 연방 하원 의원은 예.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그 탄핵 때 이제 그 반대를 하면서 예, 예.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때까지 뭐 400회 지난 4년 동안 600회 이상의 대중연설에서 한 번도 예, 예. 그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폭력을 일삼은 안티파 BLM을 비호했다. 지금 너희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는 논리라면 폭력을 너희들이 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폭력을 폭력 집단을 비호한 네. 너희들이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이 국회에서 다 나가야 된다. 즉 이렇게 트럼프 탄핵의 기준이 너를 탄핵시키는 즉 바이든을 예, 예. 탄핵시키는 가장 명백한 이유가 된다라는 걸 연설했는데. 예, 그 연설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명감하더라고요. 그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탄핵 저거 올리겠다 발의하겠다는 거죠. 예, 발의하겠다는 건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데요. 이 번역 자막이 엠킴님 거를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엠킴님 감사합니다. 40초 딱 썼습니다. 네, 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야 백모야 너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내 거 쓰냐 하고서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 저지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am against the impeachment effort by the Democrats. President Trump has held over 600 rallies in the last 4 years. None of them included assaulting police, destroying businesses, or burning down cities. Democrats have spent all this time endorsing and enabling violent riots that left billions in property damage and 47 dead across the United States. Democrats' impeachment of President Trump today has now set the standard that they should be removed for their support of violence against the American people. 네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예예. 반듯합니다. 아, 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선을 둘러싸고 또 사상을 둘러싸고 세계관을 둘러싸고 관점을 둘러싸고 이 진영이 제대로 딱 나눠져 가지고 대립하는 형사가 됐기 때문에 아주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 면에서. 이제 21세기 새로운 공화를 위한 세계의 세계의 그 민중들은 투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각국의 개인화된 민중, 민중화된 개인, 애국 민중들은 애국 전선을 형성해서 투쟁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첫 걸음으로 이 백신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사정없이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백신을 빨리 놓습니다.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 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www.lisol.kr/s1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